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스닥이 장 초반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일 연속 이제 하락을 많이 하니까 뭐 소프트웨어 주 때문에 그렇다, 뭐 AI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고 지금 이 비트코인, 네, 이 코인 쪽이 지금 무참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인의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뭐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간간히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예, 과열이다. 어, 자,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뭐 이 버블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버블 이야기는 테슬라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테슬라의 PER이 높죠. 예,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뭐 로봇 택시도 하고 뭐 옵티머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할 거 많죠. 네. 어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하락할 때가 있는데 그 이게 이제 버블 논란도 있고 왜냐면 PER이 지금 거의 130배, 뭐 200배 막 이러니까 네. 먼저 오늘 버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AI 요즘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말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인데요. 인류에게는 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제미나이나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니까 두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어린이 정도 수준? 네. 근데 정말 어떤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진짜로 인간의 뇌 같은 것이 그 전자뇌가 나와야겠죠. 예. 전자뇌가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렇게 뭐 사실 이게 약간 뭐 장난식이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채팅해 갖고 뭐 오늘 뭐 뭐랄까 오늘 내가 뭐 점심에 뭐 먹으면 뭐가 좋을까 추천해 줘 하면 이제 알려주고 막 그러는데 그 뭐 무슨 뭐 문장 뭐 요약해 줘 하면 이게 요약해 주고 막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것은 좀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좀 소프트웨어에 가깝고 정말 인간의 뇌처럼 음 그러니까 이 AI 혁명은 지금은 뭐랄까 한 1단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돼 갔고 종국에 가서는 이제 은하철도 999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뇌를 이 전자뇌로 이제 이식할 수 있는 단계. 예. 그렇게 해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지만 이제 기계 몸을 갖고 기계의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단계까지 이제 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뇌가 이제 전자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무한한 IQ 개발과 능력 개발과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트릭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헬리콥터 조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바로 헬리콥터 조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바로 헬리콥터 조정을 할 수 있게 이제 뭐 그런 단계로 가서 이제 초지능의 사회로 이제 가게 되겠죠. 음. 그래야지만 이제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기계의 몸을 갖고 있어야지만 엄청난 속도로 이게 날아가는 비행 우주선에 타서 뭐 냉동 수면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겠죠. 이제 그런 어떤 1단계적인 건데 예,
먼저 뭐냐면 이 지금 AI 혁명은 이것은 가짜가 아니고 실제다. 예. 그런데 버블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T 버블 때 IT 버블은 사실 인터넷 이제 혁명인데 그 인터넷 혁명을 겪어본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혁명은 이제 바로 이해가 돼요. 예. 지금 이 AI 혁명은 이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인터넷 이때 이 당시 혁명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IT 버블이 일어났던 당시하고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뭐가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은 여기인데 IT 버블이 예. 사실 이렇게 시간을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은 요거 잠깐 올랐다 내린 것 정도에 불과하죠. 예. 근데 나중에 한 30년, 40년 지나면은 어 지금 뭐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하긴 하는데 예. 어 사실 이제 버블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꺼지는 거 이게 이제 버블인데 지금은 상승의 그냥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가는 어떤 골디락스 분위기예요. 예. 골디락스적인 분위기다. 예. 그냥 상승 추세가 계속 이제 연장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근데 인제 이 당시에 인제 버블을 보면은 이제 주가가 인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 갑자기 1 년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상승을 가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을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었어. 어 그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게 이제 97 년도에 우리나라에 PC방이 등장을 했고 이 PC방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512K 전용선이 이 512K 전용선이 일반 상가에 깔리면서 네,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인터넷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예. 사실은 이제 92년도 제가 92년도 학번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에 갔을 때 학교 컴퓨터실에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 이미 이제 그때 처음 봤어요. 인터넷을. 그전에는 집에서 그냥 뭐 천리안 그런 거 PC 통신을 하다가 인터넷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 컴퓨터실 갔더니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처음 봤는데 그때 이제 넷스케이프 그런 거 처음 봤는데 그리고는 별 반응이 없었죠. 예.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쓸 수 있는 속도가 나오게 속도가 중요한 거죠. AI도 그렇고 다 속도입니다. 속도.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되니까 PC방이 생기면서 인제 닷컴 열풍이 불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이 인제 대중한테 보급이 되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인터넷 카페 이런 것이 이제 개설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이 당시에 뭐 거품 논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주가 자체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꺼지는 현상은 이제 거품 뭐 버블이 꺼졌다 뭐 이런 걸로 되는 건데 IT 자체가 IT 거품이냐? 아닙니다. 이건 인터넷 닷컴 거품이냐? 아닙니다. 예. 이 당시 사람들은 제대로 본 거예요. 아, 앞으로 세상은 인터넷이 지배하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예측은 맞았어요, 정확히. 음. 그러나, 예, 그러나, 예, 모든 뭐랄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몇몇 공룡 기업들이 이 시장을 다 먹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혁명이다 뭐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대략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음. 근데 그 혁명이 이제 진행돼서 미래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인터넷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어떤 시대가 됐고, 또 무선 통신, 스마트폰, 예, 3G 혁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3G망이 없었다면은 아이폰이 나올 수 있었을까? 나올 수 없었겠죠. 이 3G 혁명인데, 무선 통신의 혁명인데, 이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아,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구나.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 다 돈 벌겠구나. 아니죠. 네. 그 스마트폰의 시대다. 그 예측은 정확히 맞았죠.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고, 인터넷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AI, 뭐 전기차 혁명, 네. 앞으로 차는 다 전기차로 바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논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될 거고, AI도 앞으로 우리 생활에 이제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시대가 와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테마주들이 다 움직이더라도, 역사가 증명하지만, 예, 그 모든 기업들이 다 성장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과거를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은 잠시 그 초창기 때 열풍이 불었을 때 주가가 쭉 움직였다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다 같이 움직였던 기업들이 그 주가가 계속 다 같이 유지가 되느냐? 그런 역사는 뭐 많지가 않아요. 예. 뭐 다시 이제 다들 뭐 흡수 합병이 된다거나 이제 경쟁이 더 이제 밀려난다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음. 음,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산업의 이제 뭐랄까 밑바탕이 되는 반도체. 음.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장 이제 그 밑바탕이 되는 것들. 그 중에서 그 기업, 그 반도체 중에서도 1등, 2등만 살아남아요. 1등, 2등, 뭐 3등 정도만 살아남으니까 이 1등을 뺏겨버리면 그 기업에 또 좀 위기가 오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완전 어떤 밑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인터넷 시대도 그렇고, 스마트폰 시대, 뭐 전기차 시대, 뭐 AI 시대, 산업의 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장기 투자 대상이 되는 거고, 예.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AI 이 논란은 한마디로 깔끔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인터넷 혁명 시대, 뭐 스마트폰 때하고 똑같다. 예. 본질은 맞다. 하지만 이거와 관련된 기업이 AI 혁명 시대에 때문에 모두 다 같이 잘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된서리를 맡게 되는 것이고, 음.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구시대의 유물들은 신시대의 테크, 신시대의 신기술에 밀려날 수밖에 없죠. 예. 과거에는 철강, 카네기 아시죠? 철강, 뭐 조선, 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갔었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 뭐 스마트폰, 뭐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가게 되잖아요. 그 전에로 올라가면 뭐 이제 증기기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뭐 이런 거 써온 지 정말 오래됐어요. 한막 30년, 40년 됐잖아요. 예. 근데 그런 구시대 기업들이 그러니까 신종 이 기술에게 밀리는 현상.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그런데 이제 엔진 달린 차들은 전기차한테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은, 예,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AI 열풍에 이제 이 혁명에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그 어떤 수혜를 받을 몇몇 기업이 안 됩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 수혜를 받을 기업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엔비디아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산업의 변경에 대해서 적응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이거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 이 AI 칩을 넣어서 그렇게 구동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전기 많이 들어가고 효율도 떨어지고. 예. 근데 이 AI 칩보다 이제 차세대 더 뛰어난 양자 컴퓨터나 아니면 슈퍼 컴퓨터나 아니면 슈퍼 인공지능 같은 것들로 대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것을 그 시대에 이제 개발을 못하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좀 이제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AI 칩을 계속 파는 걸로만 간다면은 아마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아마 미국 이제 미래에는 이제 슈퍼 인공지능이라고 할까? 이 슈퍼 컴퓨터가 중앙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단말기만 갖고 있고 여기서 다 처리된 거를 이제 보게 얻게 되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 AI 칩 데이터 센터가 이 슈퍼컴퓨터가 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것은 조금 낡은 기술 같아요. 너무 지금 뭐냐면 약간 좀 무식해 보인다. 전기도 무식하게 넣어야 되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근데 역사는 항상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항상 발전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 좀 엔비디아도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죠. 너무 오래된 기업이고 항상 새로운 기업이 나와서 구시대 기업들을 밀어내거든요. 지금 챗GPT도 벌써 빨리 개발을 하지 않으면 엔스로픽 같은 기업들한테 이제 먹힌단 말이죠. 챗GPT도 벌써 약간 좀 구시대 기업 같은 그런 기분이 약간 들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서 이제 막 날고 기고 할 텐데 이 AI 시대에 정말 황태자는 누가 될까? 예. 그런 것을 많이 지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과거 역사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하락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뭐 주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냐면 많이 떨어지고 약하게 반등하고 또 많이 떨어지고 약하게 반등하고 이러면은 계속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약하게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하면은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죄는 누구냐? 범인, 죄인은 누구냐? 여기 반등들이에요, 이거. 여기 얘네들이 범인입니다. 크게 하락을 했으면 반등을 크게 해야지. 반등을 크게 못하니까 이런 것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의 어떤 추이를 보시면 돼요. 이제 많이 하락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꼬리 달고 반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많이 상승하고 약하게 내리고 많이 올라가고 하면 이것을 또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한다. 그리고 시장의 이제 반응이 조금 이렇게 어떤 호재가 나와도 조금밖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이 하락 추세 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호재가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 막 호들갑 떨고 막 올라가야 되는데 호재 나와도 뜨뜻미지근하게 올라간다. 로켓처럼 쌓아 올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뭐 히말랭이 없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시 또 그러니까 악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호재는 조금밖에 반응 못하고 그러면 주가가 계속 밀리는 겁니다. 지금 저번 크리스마스 때부터 계속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스탑이 될까 보면은 과거에 다 답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투매를 많이 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어제 이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게 좋아요. 이 정도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게 되고 하면은 이렇게 딱 떨어질 때마다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딱 받쳐주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좀 이렇게 뭔가 좀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했는데 약간 좀 애매하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어중간해요. 거래량이. 적던지 많던지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 시간 이후에 뭐 이렇게까지 밀어 올리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나온 거래량을 받을 때 이거 또 다시 조금 밀려서 끝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주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주가 예측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남은 시간까지 주가가 이렇게 가겠다. 약간 이렇게 밀려서 끝나겠다. 이런 예측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러면 주가의 미래를 보실 수 있는 예언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뭐 연초부터 연말까지 뭐 이렇게 주가를 받쳐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 예측은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고 맞는 말이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